네, 저 오늘 시황맨 오셨습니다. 수요일의 남자죠. 벌써 연말 다가오는데요. 연말에 어울리는 남자 이신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오랜만에 2주 만에. 지난주에는 제가 뵙지 못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날씨가 추워질 때 나오셔갖고. 네, 그죠? 네. 지금 약간 전철이 좀 원활하지 않죠? 운행이. 오늘 여기 오는데 이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오늘 파업을 했는지 운행이 조금 차질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도 많았고. 아니, 지하철 파업인 것도 진짜 심각한 게 저도 4시에 다른 건 촬영이 있었는데 약속 시간 30분 일찍 출발했는데도 늦을 뻔했어요. 거의 지하철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저쪽 파업이. 오늘 집에 갈 때도 또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예. 하여간 그렇고요. 자, 시황부터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S&P, 나스닥 모두 0.59%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작은 괜찮았는데요. 중국의 이제 코로나 정책 완화 이슈로 이제 상승 출발했는데 중간에 애플의 4분기 출하량 급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약세 전환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가장 이슈였던 종목은 단연 이제 애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2.11% 하락한 141.1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애플 관련해서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분이 이제 대만의 거밍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제 4분기 애플 아이폰 14의 출하량을 약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조금 바꿨어요. 원래는 그 공장의 이슈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 공장 사태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4분기 예상 출하량이 원래 기존의 컨센서스는 약 8천만 대에서 8,50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당수가 줄어서 7천만 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사실은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년 중 가장 최고의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에 출하량이 감소하는 부분은 상당히 매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11월까지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의 가동률은 20% 미만으로 상당히 이제 부진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12월 달에 얼마나 회복할지가 관건인데 한 30-40%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출하량의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정저우 전면 봉쇄를 일단은 해제했다. 상당히 이제 다행인 뉴스가 나와서 이제 완전히 푼 건 아니고 부분 봉쇄로 전환을 했다. 사실은 전면 봉쇄라는 게 상당히 무리수였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돌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이제 한 3만 명 정도 이제 근로자 공장을 이탈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큰 이제 회사로서는 손실이 난 상태고요. 이 부분이 이제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어떤 매출액에 최소한도로 이제 방어를 하는 부분이다. 이 공장이 어떻게 이제 정상화되느냐가 12월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저우가 지금 그 위치가 대충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정저우가? 정저우. 예, 정저우. 예. 거기가 여기가 성도거든요. 성도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남쪽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쪽인데 이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 직원이 20만 명이래요. 예. 어마어마한 20만 명이면 거의 뭐 애플 그러니까 자회사 아닙니까? 동네가 자체가 다? 사실상 이제 그 애플의 이제 메카라고 불리는 도시이고요. 정저우 자체가. 실제로 이제 아이폰 생산량의 95%는 중국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소수가 이제 인도라든지 다른 공장이 있는데 애플 본사 측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그러니까 중국 측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려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다른 쪽에 공장을 조금 더 설립해서 왜냐하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이 집중돼 있는 거는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애플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재밌는 트위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애플하고 이제 전쟁을 할 것이다. 상당히 과격한 트위터를 평소에도 많이 올리지만은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에 올린 사진인데 이제 직진을 하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장면이죠.
전쟁을 하러 가겠다는 방향을 봤는데 직진을 하는 저 페이 30%가 뭐냐면은 앱스토어 수수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는 모든 결제 금액의 30%는 애플에게 가거든요. 굉장히 큰 수수료죠, 사실은. 크죠. 물론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플랫폼, 뭐 비단 앱스토어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스토어, 즉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 수수료를 떼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애플에서 이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이제 퇴출할 것이다. 그리고 광고도 이제 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앨런 머스크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게 뭐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은 이제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고수수료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를 그렇게 원치는 않는 거고 안 그래도 뭐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슈가 계속 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수수료 관련해서 싸움이 이번 춘이 처음은 아니죠. 처음이 아니죠. 예, 이제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 게임즈라고도 이 부분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 포트나이트 게임은 앱스토어에서 없어졌죠.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없어졌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감정이 이제 조금 격화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게 애플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애플 생태계의 핵심을 차지하는 게 이 앱스토어거든요. 실제로 매출 전체 애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거든요. 본인들이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수많은 그런 이제 앱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건드린 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결국은 향후에 이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제가 하나 부장님께 여쭙고 네. 싶은 게 애플에서 향후에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자율주행차 혹은 전기차 할 것 같아요. 어떤 저는. 애플의 마크를 단 그렇죠. 자동차가 나올 할 것 거라고 같아요. 보시나요? 애플 아이폰과 연동한 자동차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테슬라 입장에서 가장 잠재적인 경쟁자는 벤츠나 현대차가 아닌 애플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기싸움의 시작인 부분이다. 물론 트위터 관련해서도 뭐 당장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하고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제 비용 30%에 대해서 우리 셰퍼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고급 백화점에 내가 입점하려고 입점에 대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충분히 어떤 매출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30%에 대한 결제 비용을 무시하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는 거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결국 플랫폼 생태계를 만든 사업자들이 처음에 투자했던 것들. 그렇죠, 그거죠. 그렇다면 플랫폼 수수료는 정당할 텐데 그 수준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독과점에 가까운 사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플랫폼 사업자란 건 추가적인 투자가 별로 필요 없는 거거든요. 백화점은 사실 뭐 건물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관리 비용도 들고 인건비가 드는데 이 플랫폼은 무형 자산이다 보니까 자본재 투자 없이 그냥 유지하는 건데 30%가 사실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전 테슬라와 애플 둘 다 굉장히 많이 투자한 투자자로서 좀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느 쪽을 가장 혁신적인 기업과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거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두 기업은 계속해서 조금 충돌을 하거나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체크가 투자자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일 이제 중국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한 국무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겠다,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였는데 지금 이제 무조건적인 행정 봉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겠다. 그리고 봉쇄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해제를 권고하고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백신 접종을 제고하겠다. 크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벌써 2배 이상 늘어난 상태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당장 전면적인 리오프닝이라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당장 그러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점진적인 단계의 완화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홍콩 시장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결국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중국에서는 이제 언제쯤 이거를 이제 벗어날 것이냐인 부분인데, 최근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나오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월드컵을 하면서 그런 월드컵을 시청한 그 중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월드컵 경기를 보면은 아무도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이 중국이 왜 우리만 이렇게 봉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의 불만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신장 우르무치 사건 이런 것들도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제로 코로나를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백신 접종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이전에 어떤 홍콩 사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더더욱 손을 쓸 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중국은 인구의 밀집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재앙적 수준의 어떤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사실 중국 행정부에서 공산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 붕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를 해야지,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어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최대한 천천히 이제 속도를 이제 늦추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중국 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4월이었나요? 3월, 아마 3월일 거예요. 3월에 양회가 돼 있을 텐데 그때쯤 아마 제로 코로나를 종식을 선언할 수도 있다. 종식을? 기나긴 고통을 감내한 끝에 우리 인민들이 승리했다, 뭐라는 방식의 이제 문구를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완화를 하는 거죠. 점차 최소한도로 이제 피해를 막고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용 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기반 시설을 더 이제 갖추는 노력을 하겠죠. 어쨌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은 라이브로 못 나간다면서요? 편집해서 뭐 마스크 너무 벗은 모습을 보여주기 않으려고 잘라서 나간다는 그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뭐 우회해서 확인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했을 거다. 그렇죠. 보면 부러운 거죠. 특히 대도시에서는 아마 다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불만으로도 많이 이제 표출이 되는 상황인 거죠. 내년 3월에 종식 가능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 믿고 개인적인 이제 사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산 정확한 것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뭔가 조차 나와야겠죠. 너무 심해지고 있고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시위에 앞장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니까 뭔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3월 꽃피는 3월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연설 예정인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전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이제 잭슨홀 연설 8월에 있었죠.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매파적이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떤 FOMC의
행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10월부터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찬물을 던지는 멘트였죠. 존 윌리엄스 총재도 당분간은 제약적인 정책이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을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파월 의장도 이런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톤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여기서 급한 빠른 주가 반등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한 번 더 찬물을 껴는 거를 원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강한 톤으로 호키시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12월 14일 날 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장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타 랠리도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예상해 주시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산타랠리라는 게 이제 연말부터 그 다음에 초까지 그렇죠. 있는 시장의 일반적인 이제 강세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이고 가장 큰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어떤 개인들도 보너스라든지 성과금 등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이제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서 이게 다시 투자로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효과가 가미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소위 높은 인플레이션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예년보다 훨씬 더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태고요. 부담이 커진 상태고 대출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같은 그런 소비 시즌과 어떤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월 이후에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체력이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저는 조금 더 산타 랠리보다는 조심스러운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타 랠리도 사실은 이제 12월 14일 날 금리 결정 여파가 좀 만약에 좀 잘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이어질 것 같고 똑같이 강경 기조가 나오면 뭐 거의 뭐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랠리 역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12월 뭐 금리 인상은 저는 이제 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은 그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에 큰 영향은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이상을 이제 올릴 수 있는 다른 특별한 호재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폴란드는 어떤 얘기인가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폴란드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규모 그 국방 관련한 이제 그렇죠. 수출 계약을 체결하신 거를 알고 다들 아실 텐데요. 전체 계약금이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계약이었죠. 수출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의 30% 정도 되는 약 1조 2천억의 이제 9억 달러 정도 되는 선수금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급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선수금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냅니다. 관리적으로.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도 계약 후 1년 이내에 내는 것이 관례적인데 이번에는 거의 계약 2개월 만에 10%도 아닌 30%의 거액의 계약금을 주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FA-50 전투기 48대를 이제 구매하는 계약이었거든요. 카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금을 지급을 하면서 결국은 납기인 2028년 이 납기를 철저하게 조금 준수를 해줄 것을 그러니까 이게 미뤄지고 늘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겠다. 약간 이러한 느낌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일부러 빨리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늦추면 최대로 그렇죠. 늦추는 게 맞는 거지. 어찌 보면은 최근에 어떤
글로벌 상황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결국은 국방에 대한 위기감이 이런 것을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 결국은 지금의 어떤 글로벌 전시 상황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도 동유럽 쪽 특히 그쪽에서는 생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저기 밀떡이시잖아요. 우리 좀 숨겨져 있는 밀떡. 혹시 러시아 쪽 상황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업데이트 할 게 있을까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전 혹은 휴전을 이제 주장하는 입김이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상당히 이제 지친 부분이 있는 거고, 또한 외부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어떤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다 보니까 이쯤에서 슬슬 그만뒀으면 좋겠지 않느냐라는 압박도 있는 건 사실인데, 결국은 결정권자들의 생각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경하다. 일단은 전쟁은 내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올해도 1개월밖에 남질 않았으니까. 결국은 올해를 넘어서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날씨가 조금 풀려야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전이 되지 않을까. 올해 초에 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내년 초 1년 정도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뭐 지리하게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푸틴의 명분이나 테러가 아직까지는 없죠. 딱히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본인이 딱 휴전할 건데. 어쨌든 결국은 본인들이 각자 이제 승리를 했다는 뭔가 상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적어도 본인들 본토를 전부 다 수복을 해야 되는 거고, 러시아는 반대죠. 어딘가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상쇄할 만한 뭔가 더 큰 무언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그 부분이 서로 이제 대화를 계속 좀 길게 나가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전쟁 자체는 지금 현재 그 두 지도자의 어떤 입지나 지지율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전쟁을 조금 더 늘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흔히 하는 격언이지만 이제 내부가 시끄러울 때는 외부의 적을 돌려라, 이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지지율을 끌어모으고 본인의 지지율을 얻는 데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만큼 사실 효과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정리가 끝나네요. 워낙 저기 전쟁적으로는 뭐 밀떡다운 모습이었고, 개인적인 그냥 망상이니까 그냥 그 향기로 흘려주시고, 추가로 혹시 뭐 들리는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리얼 드래곤님과 함께 또 시장 리뷰해봤고요. 오늘 수요일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후 광고 보고 와서 오랜만에 또 새로운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저희 미래에셋증권에서 의료기기 맡고 있는 김충현 수석연구원님 와 계시거든요. 저희 잠시 후 돌아와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